아까 변수, 투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투표율도 있지만은 판세를 중요한 건 이제 인물평가론이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인물이 이 지역에 턱 내려갔을 때 주민들이 이 사람을 당선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는 것. 이를테면 손학규라든지 김두관이라든지 아까 나경원이라는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그 당락의 주요 변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과거에 보면 지난번 작년 3월인가의 대선 때도 이제 다 재권주자들이 다 왔죠. 네. 아마 이완구 또 김무성 대표까지. 근데 요번 경우도 차기 대권주자가 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지역민들이 표를 몰아주는, 그러니까 쉽게 커트를 시키지 않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기 대권주자는 비중 있는 인물,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보통 보궐선거에 항상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캐리어만 많거나 오래된 정치인은 과거 정치인으로 몰려버릴 경우는 이제 쉽게 그게 이제 가버릴 수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요번에는 이제 손학규라든지 임태희라든지 나경원 후보라든지 이런 분이 기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투표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논리에 의하면 저는 일단 미래 차세대 유망한 정치인이 선거에 뛰어들면 지역 불문하고 일단 50% 이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것이 최근의 선거 지형이라고 보는 거죠. 웬만큼의 외부 변수가 돌출되지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당선에 유리하게 고지로 가는 선거 판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붙인다면요. 이번에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이 발표한 거 보면 4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평가가 50%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서 멈춘 거는 최경환 효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최경환 효과로 인해서 자영업층에서 보면요. 그동안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4%포인트 상승을 하고 못한다는 의견은 6%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시다시피 이 자영업층은 항상 투표에 참여하는 층입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다는 그 점은 이번 선거에도 조금 플러스 요인을 작용하지 않을까, 최경환 효과로 인해서 좀 그렇게 좀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이게 낮은 투표율 이런 걸 좀 감안할 때 조금 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흐르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주가가요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나는 이 주가가 굉장히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의 수치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 지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주가가 오른 날은요,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대한민국 의외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팔지 않았는데 올랐다는 그 심리 자체로 술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의도가 심합니다. 여의도 심한데 다른 지역도 그게 약간 비슷해요. 네. 근데 지금 연속 3일인가 좀 최고 2011년 3년 만에 최근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도 무슨 이상한, 이것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게 이제 최경환 효과거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그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네. 발언들 때문에. 근데 이제 자영업층에서도 그걸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표로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세계 경제가 사실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도 올 초에 상승 타다가 세월호 때문에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경기가 주춤한 겁니다. 이제 세월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 올라오고 있는 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이번에도 보면 박근혜 심판론이 크게 먹혀들어가지 않은 동시에 박근혜 마케팅도 역시 크게 먹혀들지 않는, 네, 양비론이네요. 중요한 사실이 예. 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특히 이번 선거 이후에,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박근혜 마케팅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큰 힘을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라는 상당히 더 무언의 신호탄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 이번에 상당 부분이 힘을 얻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의도하든 하든 간에 어떤 독자 노선, 차별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독자의 길로 네.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호위무사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네. 유일하게 있었던 서청원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선에서 2위를 하는 바람에
유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정현 후보가 후보가 살아오면. 한다면 네. 이제 투톱의 호위무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김무성, 이정현. 예. 네. 아니죠. 서청원, 이정현의 야. 호위무사가 생기게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정현이 당선이 못 된다면 이제 김무성의 각해무사만 많이 늘어나겠죠. 아. 왜? 근데 저는 그 점은 좀 동의를 못 하는 게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물론 그러면 뭐 당연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요. 60세 이상이 69%가 새누리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67%가 지지를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요.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보면 그걸 뭘 말하냐면 새누리당은 말만 안 했어도 그 두 지지층인 60세 이상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노열티가 70%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안 했지만 이분들과 투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다 내려적으로 생각하고 찍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박근혜 마케팅을 안 썼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하고 홍보를 하는 건데 네. 조금 그거를 약했다. 내놓고 과거에 하지 비해서. 좀 않았다는 거는 약했다고 보면 되는 그만큼 거지. 효과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당에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해졌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정치가 리더가 되려면은 세 가지를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리,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표입니다.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결국은 표를 몰아줘야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정치인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상김시대 이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 지도자가 이 사람이 나하고 직권이니까 찍어달래서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정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이고 정치인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사라졌다. 이제 정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